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감안하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중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최영윤 미래첨단 산업과장입니다. 박찬왕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815억 4,525만 원으로 이 중 87%인 709억 6,783만 원을 집행하였고 68억 4,46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7억 3,271만 원으로 4.6%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 주요 사업과 2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미래전략과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99억 1,652만 원이며 이 중 65억 3,5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월액은 명시 2월 4건 3억 5천만 원, 사고 2월 2건 1억 4,553만 원으로 총 4억 9,55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8,502만 원입니다. 352쪽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학교 협상 및 선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제학교 설립 법률 검토 용역 사무관리비 2억 원을 명시 2월하였습니다. 355쪽 정책개발 평가 지원입니다. 시민공약평가당 운영 용역비는 절대공개 부족으로 2천만 원 명시 2월하였습니다. 356쪽 미래혁신 연구단 운영입니다. 시민토론회 온라인 개최로 인한 운영비 감소로 행사 운영비 217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63쪽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지자체 공모선정 계획 지연에 따라 사무관리비 7천만 원을 명시하였으며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색 작업 완료 후 평택 수소버스 디자인 랩핑을 진행하고자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365쪽 중대규모 생산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수행기간인 한국가스공사의 수소 생산시설 구축 지연에 따라 집행잔액 24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민간 투자 유치, 수익성 등 검토 결과 타당성 부족으로 타절 준공하여 7,41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평택시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종합계획 수립용역 사전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영구용역비 1억 3,035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미래첨단 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첨단 산업과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85억 4,782만 원이며 이 중 84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월액은 사고 2월 한 건 731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150만 원입니다. 373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포기 및 사업 변경 등으로 2,31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74쪽 외투단지 대중교통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이후 이용자 저주 및 수익성 악화로 해당 노선이 4월부터 운행 종료됨에 따라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잔액 6천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스마트 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581억 6,254만 원이며 이 중 521억 1,2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월액은 명시 2월 2건 3억 4천만 원, 사고 2월 4건 8억 1,116만 원, 계속비 2월 40건 42억 4,974만 원 등 총 54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6,487만 원입니다. 384쪽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안중시장 경관주송 설치 및 철거공사 1,940만 원, 원평 클린하우스 구입 및 철거공사 1,491만 원 등 시설비 총 3,441만 원을 납품기한 미도래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406쪽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정비 8호 준공금을 제외한 집행잔액 중 보조사업비 3억 1천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407쪽 스마트 도시계획 재수립 사업입니다. 제2차 평택시 스마트 도시계획에 국토부 내부 검토가 늦어져 용역 준공금 시설비 2천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금년 2월 승인되어 준공하였습니다. 412쪽 CCTV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23년 방범 CCTV 2차 설치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7억 5,653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금년 2월 준공되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14쪽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다중 밀집 지역 등 안전환경 조성 사업은 12월 말에 도비가 교부되어 보조사업비 3천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시철도과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49억 1,836만 원이며 이 중 39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월액은 명시 2월 5건 7억 7,524만 원, 사고 2월 3건 1억 6,572만 원 등 총 9억 4,0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738만 원입니다. 421쪽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2,375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422쪽 GTX C노선 민간사업 시행자 협상 검토 용역과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용역 등 두 건 1억 3,18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올해 완료 예정입니다. 423쪽 GTX A 평택 연장 타당성 및 기술 검토 용역 5,475만 원, 425쪽 철도 유효부지 활용사업 연구 용역비 1,500만 원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426쪽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3억 9,738만 원과 427쪽 원평 노을맞이 숲길 조성사업 시설비 3,392만 원은 해당 사업의 기본 및 실시 설계 영역비로 명시 및 사고 이월하였으며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427쪽 평택역 주변 동서간 보행 및 교통 연결 사업은 기본 구상 용역 진행 중으로 시설비 8,436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7쪽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41억 1,196만 원이며 이 중 39억 2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월액은 사고 2월 3건 1억 3,49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481만 원입니다. 620쪽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거점시설 운영 역량 강화 용역비 4,136만 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용역비 3,814만 원 등 총 7,95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621쪽 서정동 셋들마을 사업입니다. 12월 현장지원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1,515만 원을 사고 이월하고 올해 1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622쪽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 2,006만 원과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 2,018만 원 등 시설비 총 4,024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2023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네. 지난주에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 주 이제 결산을 마지막으로 또 예결위가 있네요. 예. 고생 많으시더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래도시 전략국 우리 세입이
850 예산 현액이 세출 856억. 거기서 이제 748억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69억이고 집행 잔액이 한 38억 정도 됩니다. 좀 집행률이 좀 다른 우리 위원회 다른 국에 비해서 조금 많은 거로, 그러니까 잔액이 많은 거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래전력과 같은 경우 프로테일 보니까 집행률이 한 65%뿐이 안 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차고 그다음에 지금 세입 결산을 보니까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100% 전체 수납액이 100%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징수 결정이 373억인데 전에 다 수납을 해서 수납액이 100%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그 다른 모든 국에 처음인 것 같아요. 100% 이렇게 미수납액이 없는 경우는. 그래서 뭐 거의 관리가 잘 되고 있나 봅니다. 이런 다른 데는 보니까 그 세액 수입이나 이런 쪽에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없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래천연산업과 그 이자 수입이 한 5,500 정도 수납액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자가 세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세입을 미처 자세히 못 봐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정해 시간에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집행 잔액 주요 집행 현황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력과 352페이지 그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 이 부분 이제 2억이 명시지원됐습니다. 이 국제학교 설립 법률 검토 용역비 이게 올해 지금 그때 법률 검토 받았다는 그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으로 네.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2월 해가지고 올해 그 김현장에서 법률 네, 검토 받았다는 거. 그렇습니다. 금액도 지금 그때 우리가 그 행정감사 때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 몇 천만 원 됐던 것 같은데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요게 2억 원을 세워서 이제 2월을 한 거는 네. 이 학교하고 MOU가 이루어지고 실제 이제 실시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는 아주 첨예한 이제 국제법적인 그런 자문이 필요해서 저희가 작년에 수립을 해놨던 건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협상이나 학교 선정이 지연이 되면서 요거를 이제 2월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이 지연돼 가지고 조금 이거를 이제 네, 용역도 늦게 하고 이렇게 네.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2월 된 거 잔액이 좀 남겠는데요, 올해? 네, 그래서 올해도 이걸 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자문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또 법률 자문 앞으로 받아야 더 되니까 법률 자문이 계속 있을 것 그 같습니다. 2월 시켜서 그걸로 계속 하시겠다. 네. 그다음에 국외 업무 여비도 지금 잔액이 3,800 거의 한 60% 정도 잔액이 40% 정도만 지출하신 것 같은데 40%.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협상이 잘 돼서 네. 뭐 여러 차례 이제 학교를 해야 될 계획으로?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예상대로 잘 안 돼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이제 적절한 시기에 이런 이제 계획이 없어졌을 거라 그랬을 때 이걸 추경해서 뭐 반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집행자랑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 교육기관 이제 설립 과정에서 또 이제 이것도 연구용역비 이것도 한 5,300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건 이제 그 집행 잔액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21년도부터 이제 용역부로 이렇게 넘어오다가 네. 이제 작년도까지 이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이제 23년도에 학교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용역비를 세워서 계속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네. 23년도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안 돼서 이제 그런 MOU라든가 그다음에 설립 인가 신청 이런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타절하고 그 잔액 5,300만 원을 그냥 불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 추진 이거 연구용역비 6천만 원을 이제 전액 명시월 하셨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추경의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제 용역 발주는 23년도에 했는데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명시 2월을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끝나면 금년 중에 이제 집행이 될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5천만 원 세웠었잖아요. 그때 이제 삭감이 되면서 금액이 네, 좀 부족해서 5천으로 추경에 세웠었죠. 이제 다시 추경에 6천만 원으로 이렇게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용역이 바로 그때 본예산 이제 바로 실시가 안 되고 좀 늦어졌나 보네요. 본 예산 심사에서 이제 그 예산안이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3천만 원 가지고 이 용역을 하기에는 어려워서.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추경에 추경에 세운 6천만 원으로 다음에 이제 증액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358페이지 그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국비 사업인데 이것도 이제 집행 잔액이 6,700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조금 반납을 358페이지요. 세출예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네,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신청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12개 기업에 24명의 인건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신청이 없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이제 3년 동안 지원받은 기업은 더 이상 신청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집행 잔액으로 이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 그 4대 보험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그 보험료 지원 사업은 바로 위에 또 또 있고요. 따로 있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인건비 사항이 지원하는 있습니다. 거. 예.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사업 이것도 지금 명시월 사고일 하고 집행잔액이 한 2,700 남았는데 이것도 용역이 지금 이제 완료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죠? 네, 그 용역비 중에는 저희가 이제 수소 특화단지라고 해서 정부가 그 특화단지 선정을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7천만 원을 수립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가 이제 그 공모 사업 일정들을 계속 늦추면서 그 작년에 이제 집행을 못하고 저희가 2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 운영비도 지금 이게 뭐 복합 준공식 네, 그렇습니다. 행사 요 비용. 부분은 작년도에 준공시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제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요거를 집행 안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그래서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이 준공식 언제 했었죠? 작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거의 끝날 때 네네. 그럼 마무리 추경에서 뭐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은 그래- 좀 저희가 그래도 예, 어차피- 정리했었으면 네, 그 집행되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썼을 텐데 요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365페이지에도 그 중대규모 수소 생산시설 구축 이것도 이제 집행잔액 24 그대로 남았고 이제 요 부분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미래 전략과의 집행률이 상당히 네. 이제 낮아진 이유가 24억이라는 큰 예산을 저희가 이제 불용 처리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 중대규모 생산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19억,
그리고 시비가 49억 외에도 가스공사가 364억을 부담해서 총 532억 규모로 이제 설치를 하는 걸로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가스공사가 이제 최근에 그 경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잠정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뭐 시작도 안 한 거에 대해서 예산 집행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가스공사에서는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는 그 집행해 주지 않았고요. 또 연말까지도 별다른 액션이 없어서 저희는 그냥 이걸 2월하지 않고 불용 처리를 불용 처리하신 했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면 올해도 이런 계획은 없을 것 같다. 올해는 지금 이제 가스공사가 다시 네. 이거를 재개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나 착수가 되면 그때 이제 예산을 집행해 줄 계획입니다. 그럼 불용 처리했으면 지금 올해 예산 세웠나요? 예, 올해 예산은 세워- 예, 확보해 놨습니다. 네. 그다음에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 사업 이것도 이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저희가 그 포승 원정리에 이제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거에 대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저희가 추진을 해왔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특정한 대상지를 놓고 타당성을 검토하다 보니 그 타당성도 부족하고 그리고 당초에 참여하기로 했던 기업들도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중간에 중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고 이제 불용 불용 처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제 뭐 새로 진행은 안 되는. 네, 이 안 할 부분은 계획인 이제 거죠? 그냥 그 타당성이 없어서 종료하는 종료하는 걸로 거로. 예, 처리했습니다. 또 이 수소도시 조성 사업 이것도 요 부분은 이제 작년도에 예산이 수립이 돼서 이제 용역을 마스터 플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 기간이 미도를. 작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선급급은 나갔고 네. 이제 용역이 종료되면 잔금을 그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2월을 해서 네. 이제 금년 6월 말에는 이제 집행될 예정입니다. 6월 말이요? 예, 금년 용역 기간이 금년 6월 말로 6월 되어 말까지. 있습니다. 예. 이달 말까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요 잔금이에요. 1억 3천이. 네,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보조금 반납하고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에 예산이 총 5억이었고요. 네, 5억 이었는데. 그다음에 입찰 계약 금액은 4억 3,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은 작년도에 불용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성금을 제하고 남은 이제 금액이 남은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2월에서 네. 그래서 1억 3천만 원을 사고 2월에서 금년 6월 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집행전환하고 6,500이 남았으니까 이건 이제 올해 보조금 반납하겠네요. 지금 올해 24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반납하고 이제 집행 잔액이 남는 거고. 예. 그 360페이지 이거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지금 5,900 정도가 집행전액 남았는데. 네. 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부족했던 부분인데요. 네. 22년도에 이제 그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반환해야 될 금액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액을 5,900만 원 정도를 잡아놨었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반납하기 위해서 다시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 반납해야 되는 금액은 6,700만 원으로 최종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900만 원 가지고는 6,700만 원을 납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용 처리하고 이제 금년도 1회 추경에 6,700만 원을 다시 세워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납해야 될 금액 예산이 좀 부족해서 불용 처리하고 다시 추경에 세워서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부족하게 잡았던 잡았다는 겁니다. 얘기네요. 예. 그래서 모자라서 5,900 잔액 남기고 올해 이제
6,700을 세워서 반납을 했습니다. 마무리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래전략과가 좀 그런 이제 집행전략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좀 시기적절하게 그 좀 예측해가지고 반납할 건 추경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해가지고 네. 다른데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첨단 산업과는 374페이지 외투단지 대중교통 개선 지원. 이것도 6천만 원 집행전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비는 그 서울서부터 포승공단까지 연결하는 그 저기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이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국가산단까지 연결시키는 걸로 해서 이제 부분은 좋았는데 시간대라든가 워낙 서울부터 오다 보니까 구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용객이 너무 저조하고 운행 회사 쪽에서 적자가 너무 심해서 3월 말까지만 겨우 연말에 그만두겠다는 걸 저희가 조금 연장을 부탁드려서 한 3개월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의 버스 요청을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버스를 요청을 해서 이제 안중역에서 가는 걸로 좀 변경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중간에 이제 마진이 안 되고 하니까 3월 말로 중단돼서 저희 도비 10이 포함해서 6천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3년 3월 말이야? 예, 3월 말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추경 때 이거 근데 이제 저희가 버스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어서 다른 그걸로 버스를 전환을 해서 지금 전환하려고 하려고 하시다가? 예 경기도하고 협의가 다 돼 있는데 버스가 생산이 안 됐어요 12월 말까지 그래서 그게 계속 늦춰지는 바람에 반납도 못 하고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불용 처리하고 예, 그 예. 올해는 그럼 아예 이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종료 예. 종료하는 거예요? 경기도하고 협의 네, 경기도하고 그래서 남은 예산이라도 다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었는데 버스가 안 나오는 바람에 전환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그 저희가 그 회사에다가 금액을 보조해주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회사들이 통근 버스를 하면 전세 버스 이용한 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경기도 직접 사업으로 경기도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하면서 예. 이거는 예. 불용하고 예. 이제 사업은 종료하셨다 이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 376페이지 기본 경비에서 이제 국내여비가 3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1,200 정도가 이제 집행전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업무 추진 여비 같은데. 예.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22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회의나 이런 것들이 각종 그런 분들이 화상으로 좀 전환됐었고요. 23년 초에도 일부는 대형 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절감됐던 게 있고요. 23년 6월에 저희 공용 차량을 하나 더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용 차량을 구입하면 여비가 반액으로 줍니다. 그래서 차량 이용료로 별도로 나가면서 여비가 좀 절감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집행전액들 이런 것들 이제 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시면 예. 감액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스마트 도시가는 이제 2월 사업하고 이제 집행전액이 꽤 많은데. 383페이지 도시재생 지역 역량 강화 사업에 보면은 이제 행사 운영비가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집행전액으로 남았습니다. 거의 50% 정도뿐이 안 쓰신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반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요. 네. 그 협의체에서 이제 참여가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5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서정역 세권이나 점촌, 원평, 안중, 송북 이렇게 했는데 하반기에 2군데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원평, 안중. 거기에 따른 그 운영비가 많이 줄어서 집행이 덜 됐습니다. 왜 2군데, 3군데는 왜 참여를 안 근데 했습니까? 이제 그 상반 2022년도는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많이 달려들었다가
23년도 오면서 좀 소극적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율이 좀 저조했나 봅니다. 그래서 참여가 적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계속 있는 사업인 거죠? 예, 계속 계속 진행하는-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운영하는 사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좀 참여율이 저조할 가능성도 있나요? 그런 거좀 근데 이제 파악을. 그게 연도별로 좀 틀린데요. 어떤 때는 좀 많이 했다가 적게 했다 그래갖고 예산을 적게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요. 예, 어느 정도 안정되게 세워놓았는데 그 지금같이 이제 만약에 참여율이 적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도 좀 적어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진행하시면서 좀 추이를 좀 보셔야겠네요. 파악해가지고 수요도 파악하고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집행이 안 될 것 같다면 적절하게 조치를 하시고 예,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도 지금 시설비에서 이제 명시열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사고인율이구나. 예. 납품 기한이 아직 미도래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것도 세 건을 공사를 했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그 한 개소가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다음 해년으로 넘겨서 바로 지출했습니다. 네. 완료해서. 올해 바로 지출하셨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안정리 커뮤니티 광장 조성 관련해서도 시설비가 이제 계속 비율로 넘어갔는데 이건 이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탁 사업비라는 건 이건 이제 도시공사에 위탁했다는 그 사업비인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 지금 129억이 지출이 된 겁니까? 예, 지출 다된 된 게. 겁니다. 예. 지금 전체 그 얼마죠? 안정리 커뮤니티 광장 조성 사업이 343억입니다. 전체 전체 사업. 전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다 그 위탁을 하나요? 도시공사에? 전체 그러니까 그 공사나 이런 거를 전체를 다 위탁을 준 겁니다. 네. 그 전에 그 토지 매수는 다른 그 전에 매수한 거고요. 네. 지금 공사비만 공사비만.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얼마 전에 그 행감 때 그 현장 갔을 때 예, 그 공사 현장 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343억이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지출한 게 129억만 지출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아니요, 네. 도비 네. 이제 그게 국비 그 네. 저기 사업비입니다. 미궁 이전 사업비. 예. 미궁 이전 사업비 일부, 12 일부 해갖고 그게 343억. 3억. 그래서 저희 12가 지금 129억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거기 343억 중에 총 부담할 비용이 얼마죠? 12로? 16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0억 정도만 이제 지급이 덜 된 거네요. 12. 그 매칭으로 국도비도 같은 비율로 갔을 거 아닙니까? 국비가 343억 중에요. 네. 국비가 181억, 12가 162억 정도. 162억. 그때 이제 미궁 이전 사업비로 해서 그때 부담을 미궁 이전이 많이 했는데 처음에 이제 공사할 때 주민들이 그 지하 주차장 때문에 그때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은 지하 주차장을 지금 현재는 이제 지하 2층까지 돼 있잖아요. 그거를 당초에는 지하 6층까지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하 주차장은 그 주차장 한 면당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를 설득해서 지하 2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마무리 좀 잘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마무리 잘 하셔서 예, 마무리가 빠른 시일 내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신평 원도심 활성화 사업 이것도 이제 계속비 이게 지금 용역비 같은데요. 이게 뭐랄까 이 시점 용역이 오래 걸려서 그런 겁니까? 이게 왜 용역비가 계속 비율로 넘어가고 하는데? 요게 이제 그 지역 연강 강화 용역이라고 해서요. 네, 2019년 저희들이 그 공모가 2019년 됐습니다. 네, 그래 2020년부터 계속 지역 연강 강화 용역을 하면서 예산을 계속 세우는 게 이제 집행 잔액이 이월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월돼서. 예, 그렇습니다. 2월 연결돼서. 이게 계속 비율이라 요거를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요.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이 정도로 쓰시겠다고 이제 예산을 잡아주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 예. 시점이 지금 계속 늦어져서 이렇게 2월이 되고 뭐 이런.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공모할 때도 그 연도별로 금액을 책정해 놓습니다. 그럼 그 금액을 이제 예산을 세우는 거죠. 공모할 때 당시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가야 되는데 조금씩 밀리면은 이렇게 예산이 이제 계속 비율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도시생 뭐 활성화 사업 이런 거 뭐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식이네요. 예, 지금 계속 비율로 넘어가고. 저희들이 공모해서 하고 있는 신평이나 안정이나 네. 아니면 신장이나 이런 거는 거의 다 지금 계속 비율로 공모 계획에 따라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모 계획대로 지금 이제 진행이 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안 되고 있는 게 건물 짓는 것 때문에 친환경 인증받고 이러느라고요. 그게 좀 딜레이가 돼서 다른 거는 이제 진행되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만 건물 짓는 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건물 짓는 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394페이지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서정동 셋들마을도 마찬가지고요. 예. 계속 다 이런 식의 이제 계속비로 다 이율이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들이 보면 이게 딱딱 이게 조금씩 늦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그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짓는 그 센터나 이런 건물 짓면서 그런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좀 연장도 되고 그 사업 자체가 그렇죠. 지금 셋들마을도 1년 연장한다는 거 맞고 색들은 이제 현장지원센터는 작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됐고요. 네, 건물 짓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1년 연장. 그렇죠. 건물 네. 올 말까지입니다. 올 말까지. 예, 예. 그것도 원래 작년 말이었는데 작년 말에 마무리 하려고 그랬던데 1년 연장인데 올 말이면 다 마무리됩니다. 올 말이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신장마을도 그렇고 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예, 비율이 계속 많은데. 예. 그 빈집정비 지원 사업은 그때 작년도 이제 행정감사 할 때 이제 3억 천을 이월해가지고 했다는 이 내용 같은데요. 예, 예, 예. 명시를 해서 올해 이제 이거 갖고 올해 집행을 하시겠다 계획을 세워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예, 예. 그 지금 올해도 도비하고 내시가 올해는 작년에 이제 3억 천이 2월 돼서 됐죠? 네. 올해도 사실은 예산이 이 매칭비로 이제 30대 70이거든요. 네, 30대 70. 근데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도비 반납하셨어요? 2월 사업비가 3억 천이 그대로 있는데 또 받기가 예. 그래서 좀 반납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잘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 계획 세우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철도과 그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이것도 이제 이게 기본 용역비죠 7억. 네, 맞습니다. 이게 용역을 뭐 1차, 2차 이렇게 하나요? 그렇진 않고요. 아, 요거는 이제 그
그 환승센터를 설계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사업성 확보를 사업성. 위한 기본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거 사업성 검토 기본 구상. 네. 근데 지금 이것도 명시월 돼가지고 이거 올해 이 몇 월 달에 완료됩니까? 올해 용역은 다 끝낼 거고요. 네. 연말에. 연말에. 그래서 네. 그 사업 제안 설명을 올해 연말에 하려고 합니다. 연말에요. 예. 그래서 명시월 된 내용이고. GTX 신호선 그 민간 사업 시행자 협상을 위한 검토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직 진행 중인가요? 저희가 용역은 2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제출을 한 상태고 네. 국토부에서 검증 용역이 끝나야 이 용역도 같이 끝납니다. 국토부에서 검증력이 끝나야. 그래서 지금 4,800 정도 사고율 시킨 네네. 내용이네요. GTX A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것도 다 이제 올해는 지금 뭐 복합 환수센터 A, C 다 올해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용역이? 올해 이제 GTX 같은 경우는 7월까지 국토부에서 검증을 끝낼 거니까요. 예, 그때 저희도 같이 완료가 됩니다. 7월쯤 돼서 예, 그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도 유후부지 사업 이건 용역이 이것도 아직 마감이 안 됐나요? 올해까지 철도 유해부지는 저희가 그 23년 말에 계약을 한 거고요. 23년 말 네, 올해 금년도 12월까지 끝낼 겁니다. 올해 말까지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1,500 정도 명시를 된 거고. 네. 네, 이 여러 가지 이제 쭉 이 집행 잔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미래전략국이 지금 그 세출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그렇기 때문에 뭐 연도내 이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면은 그걸 잘 추경에 감액하고 해가지고 또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 사업들이 이제 큰 사업들이다 보니까 대개적으로 많이 늦어지고 좀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세밀하게 계획 세우셔가지고 사업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대부분이 이제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감액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말씀이셨고요.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전략과 그 예산 변경 내용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그 자치단체 지역 특화 사업 행사 운영부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하셨는데, 예, 그 사유만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자치단체 지역 특화 사업비 국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그 구매 촉진을 위해서 이제 공공기관 매칭 데이를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사용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그 1회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이제 송탄 국제교류센터에서 그 18개 기업 그다음에 14개 기관들이 참여해서 이제 했는데요. 이제 변경을 행사 운영비에서 네.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을 하셔서 3,570만 원을 사용하셨거든요. 변경. 그러니까 이제 전용이 당초에 아니라 이제 변경. 행사 운영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을 이제 사무관리비로 이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이제 예.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행사 운영비는 이제 보통 그 저희가 행사를 직접적으로 그 수행할 때 지급이 되는 항목들이 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수 설치나 이런 부분을 그 용역사를 통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좀 목을 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예산 변경 같은 경우에는 그 실국소에서 어떤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변경을 하잖아요. 근데 간혹 보면 그 편성목에 잡혀져 있지 않은, 잡아야 되는데 잡혀져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간혹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예산 변경 같은 경우에는 그 의회에서도 그 실국소에서 자금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해서 예산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별다르게 크게 뭐 생각을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는 입장인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발생이 되면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산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요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이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예산 그 부기를 잘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중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구 의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이 성과 보고서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 성과 보고서는 조직 개편 전의 조직으로 작성을 하고요. 중요 집행 현황은 조직 개편 후 조직으로 작성이 되는 이유가 딱히 있나요? 이게 미래도시 전략국이 작년에 신설이 되면서 성과 보고서는 예전에 있었던 미래전략과 미래전략관 그리고 스마트 도시과도 이제 상권 쪽에 있을 때 그쪽에서 이렇게 편성이 쭉 되어 있는 걸로 성과 보고서는 작성이 되고, 또 중요 집행 현황은 미래도시 전략국으로 개편된 이후 조직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잘 몰라서 여쭙는데 이 기간이나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그 세부 내역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성과 뭐 예산서가 됐건 조직이 바뀐다 그러면 바뀌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조직에 맞춰서 다시 작성이 돼야 될 겁니다. 기존에 작성된 거를 다시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어차피 연말에 집행이 된 예산을 가지고 성과도 분석을 하는 거니 성과 보고서도 미래도시 전략국이 조직된 이후의 것으로 분석을 했던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기존 걸로 돼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원래 그렇게 하는 건지. 제가 이제 보충해서 네, 이제 네, 말씀을 네. 드리면요. 이제 성과 목표는 먼저 설정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목표를 잡을 당시에는 이제 24년 본 예산이 22년 말쯤에 수립이 되니까 그때 목표를 잡아놓고 그 23년에 이제 집행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조직이 변경이 돼서 목표는 22년 말에 잡혀 있는 거고 집행은 23년 말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요게 조금 조직 개편에 의해서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당시부터 목표를 정하니 네. 그렇게 책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제가 계속 성과 지표 관련돼서 다른 국과 과에도 말씀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만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 지표는 좀 수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올리고 있고요. 예산이 편성된 예산이 다 집행이 되면 성과를 다 달성했다라고 측정하기에는 성과 지표가 좀 잘못 선정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러한 성과 지표가 미래도 전략국에도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할 때 관리 비용을 다 이제 사용하면 산업단지가 잘 관리됐다라고 평가되는 이런 예산 평가 항목이 좀 있어서요. 이거는 조금 다른 성과 지표를 고민하셔서 수립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예전에는 게시물 정비가 얼마 됐는지로 이거를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목표를 몇 개를 뭐 50개면 50개, 그런데 40개를 했으면 80% 달성, 뭐 이렇게 측정을 하셨는데 그 성과 지표를 변경한 것은 잘 하신 것 같고, 그런데 변경한 것이 예산 집행을 다 하면 성과를 냈다라고 성과 지표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성과 지표를 한 개로 해서 정책 사업 목표가 달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 목표가 단일 사업 하나를 달성했다고 해서 그 큰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도 좀 고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성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170페이지인데요. 제가 이것도 이제 첫 번째 날부터 첫 번째 과부터 계속 여쭙고 있고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왜 그렇습니다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는 분은 없으셨습니다. 교육청소년 과장님은 오타였습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다른 과장님들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170페이지에 정책 사업 목표가 평택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통하여 미래 도시 기반을 구축한다라는 정책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성과 지표를 가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2년도 성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달성치를 그대로 가져다가 23년도 성과 보고서에도 작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22년도치를 적어 주시잖아요. 근데 22년도 성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달성치와 23년도에 적혀 있는 22년도 달성치 수치가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런가요? 라고 이렇게 여쭤봐도 명쾌한 답변을 주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전략 사업 발굴 육성 작년 보고서에는 목표 30개치에 30개의 실적이 30개 그리고 달성률이 100%였는데요. 올해 되다 보니까 작년에 57개를 달성하셨다고 적어주셨어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민간 협치 활성화도 목표가 36개, 작년에는 41개를 달성했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35개로 적어주셨고, 사회적 경제 공동체 활성화도 목표가 45개, 목표치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실적이 51개를 달성했다고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60개를 달성했다고 적어주시는데, 이런 문제가 각 과에 각 국에 다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그래서 중간에 뭐 사업 변경이 좀 되면서 아니면 이 성과 지표가 좀 달라지면서 아니면 예산을 쓰고 났는데 이후에 또 다른 성과가 더 발견돼서 뭐 이런 건지, 이게 달성치가 올라갔으면 그 이후에도 이 작년에 쓴 예산의 여파로 몇 개가 더 달성됐으면 이거는 이 예산으로 달성됐다고 치자라고 해서 몇 개를 더 이렇게 달성됐다고 적어주시는 거는 그런가라고 하는데, 달성치가 줄어드는 거는 좀 이해가 더 안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계속 그냥 놔두다가는 올해 목표치가 상당히 잘 달성됐다라고 보여지기 위해서 작년치 수치를 만지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과만 그러면 이거 오타네요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모든 과에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어서 이건 좀 문제지역이 돼야 될 것 같고 누구도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그 네, 이 문제는 저희가 좀 확인해서 네. 별도로 좀 확인해 봐 보고 주십시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다른 의도로 전년도 성과를 그러게요. 낮추면 생각하면 낮췄지 이렇게 높일 필요는 네.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다른 어떤 건 의도가 높이고 있었던 어떤 게 건 아니라 낮추시고 있고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해서 한번 확인해 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요. 좀 명쾌하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궁금한 건 미래혁신연구단 운영이라고 적혀 있는데 목표가 30입니다. 미래연구혁신연구단 운영을 30은 뭐죠? 30번 모이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성과를 30 이게 뭘로 측정하는 거죠? 이제 개최 횟수로 이렇게 근데 밑에 개최 10번 하시는 걸로 적혀져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정식 그 연구단 회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게 이제 화상 컨퍼런스 뭐 이런 것들까지 막내해서 실적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미래혁신연구단 운영 횟수라고 적어주시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네. 협치회의 정책공론장 운영 이것도 횟수인 거죠? 밑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좀 더 명쾌할 것 같습니다. 이 수치가 틀려진 게 176페이지에도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또 작년치와 올해치가 달성률이 틀려지십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79페이지에 미래첨단 산업과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성과 지표가 2개였습니다. 수혜기업 달성률과 기업 애로 처리율이 있었는데요. 기업 애로 처리율을 성과 지표에서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뺐나 싶으면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기는 이제 책자에 없습니다. 작년 2022년도 달성 성과 지표에 나와 있습니다. 기업애로 처리율이 낮습니다. 매년 낮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달성률이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 지표이니 빼자라고 해서 뺀 거 아닌가라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 지표 빼고 하나만 남겨서 그것도 되게 달성하기 쉬운 이렇게 달성해 주시면 오해받습니다. 그래서 왜 뺐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렇게 하나로 정책 사업 목표를 지표 하나로 정책 사업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수혜기업 달성률 측정하는 방식도 예전에는 퍼센테이지로 하셔서 엄청 들쑥날쑥했는데 이거를 지원 기업 수로 바꿔주셔서 정확하게 좀 변경이 된 것 같아서 이거는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 설정은 다시 한번 좀 면밀히 네. 검토해서 잘 수립하고 실적을 제대로 네.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스마트 도시과에도 187페이지에 보면 작년 22년도 달성률로 적혀 있는 것과 23년도 올해 책자에 작년 22년도 달성률이 적혀 있는 게 틀립니다. 도시재생 각종 홍보물 제작건 올해 책자에는 60건 목표에 43건 실적에 72% 달성률이라고 하셨는데 작년 책자에는 50개 목표에 43개 실적에 86% 달성했다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이 숫자가 왜 틀려지는지 각과에 걸쳐 다 있습니다. 단순히 오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아진 거 보면 많은 거 보면 그리고 수치가 그냥
단순히 뭐 몇 퍼센트가 올라가거나 그런 거면은 뭐 그것도 일부러 그랬나 싶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한번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을 쓴 거라 예산서에 이렇게 오기가 있으면은 큰일 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성과 지표가 잘못됐다는 건 예산 수립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집행 현황 보면 356페이지에 미래전략과입니다. 연구 용역비의 평택시 이동통신 위치 데이터 기반 이동 행태 분석 용역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과 시내버스 친절 개선 용역을 해주셨던데 재작년에 22년도에는 산후조리원과 시내버스 친절 개선 용역을 해주셨는데 작년에는 이동통신 관련된 용역을 해주셨어요. 이 용역이 어떻게 지금 시행이 됐고 연계가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이제 이런 이동통신 위치 데이터를 이제 행정을 이제 행정 수요를 분석하고 활용해 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용역을 좀 실시를 해봤습니다. 이 용역은 이제 전통시장 3개소에 대해서 이용자 수라든가 교통수단은 뭘로 왔는지, 그다음에 이 전통시장에 얼마나 머물었는지, 이제 이런 이용자의 특성을 이제 검토하는 용역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재래시장을 담당하는 부서,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그 체계를 개편하는 대중교통과,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이런 데하고 이제 같이 좀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실제 어떤 뭐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좀 부족했지만 이렇게 행정 수요를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요런데 참고하는 용역으로 저희가 좀 활용을 했습니다. 이 미래혁신연구단 연구 용역비잖아요. 이러한 주제는 미래혁신연구단에서 이 주제를 한번 연구해보자라고 논의 과정에 도출되는 주제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래혁신연구단 이 용역은 미래혁신연구단 멤버 중에 누가 수주하셔서 용역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해보자라고 이제 속해 있는 위원이 이제 제안 주신 부분을 저희 이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 해서 이제 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 용역을 미래혁신연구단에 계신 분이 용역을 수행하셨어요? 그 분이 속해 있는 기관에서 그렇죠. 네, 수행을 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해봅시다라고 해서 용역을 따가신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뒤에 많은 부분들은 최정원님이 말씀 많이 주셔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최종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정아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질의 다 해주셔갖고요. 우리 스마트 도시과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성과 보고서가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책사업 목표 중에 공간정보 시스템 활용도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현년도 접속 수로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제가 잘 못 찾겠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저희 세월 공간정보 시스템이 거기에 프로그램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닌.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 정보에 필요한, 예를 들면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마이크 공문을 가까이 좀 대주. 잘안 저희들한테 들립니다. 공문을 주면 고유 부분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보내줍니다. 예. 그걸 활용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정책 사업 목표명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현재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았는데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스마트 도시과의 역할이라든지 우리 스마트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도시 정보, 데이터,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시민의 편익을 위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라고 반복해서 질의드렸고, 따로 또 우리 스마트 도시과장님께 자료 제공 요청한 것들 설명받으면서 누차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평택시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 이제 행정 인력의 부족도 있고 조직 개편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과중한 업무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현재 우리가 정책 사업이라든지 단위 사업들조차도 사실 좀 미비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좀 혼돈이 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인 줄 알았습니다. 이 내용과 예산들이. 그리고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업이 이제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 있는 것들은 있지만 계속비 2월이 이렇게 쭉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 옳은 것인지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좀 타이트하게 정리를 해서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그린 강소형 스마트 도시 사업 관련해서도 물론 말씀드렸지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공모를 좀 해주셔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부족한 인력으로 혹은 계속 위탁을 주는 상황으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해서 예산 부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모를 받아서 어려워지는 상황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내용들 위원님들과 공유 잘 해주셔서 소통에 문제 없도록, 그리고 사업에 차질이 생겼을 때 진행되는 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좀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 저희 소관 상임위가 이제 변경이 되었을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이제 좀 다가가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했다라면, 기획행정위원회에 넘어왔을 때는 저희는 그 지속되는 부분, 협의체들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마을이 살아나고 구도심이 좀 활력을 얻고 일어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기획행정위원회가 이렇게 우리 상임위로 넘어왔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우리 별도로 과장님 오셨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측면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에 대한 부분, 이 사업이 계속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한된
그 인원으로만 계속 강의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을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들도 별도로 제 자료를 우리 행감대 요청을 했었고 받아보니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활동성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하는 것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건물만 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도시재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도 많이 변경된 것이 있으니까요. 잘 선택해 주셔서 공모사업도 신중히 공모해 주시고 예산 힘든 만큼 잘 선별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소관 2023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지난 2년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또 의사일정에 충실해 주셔서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상임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